여러분, 대사의 시스템을 다시 살리고 수리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 대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신진대사 혹은 혈액순환 같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대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호르몬 대사 등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작용이 포함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전과 내 몸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 건강, 혈액 문제, 혹은 근육량의 부족.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멈춰버린 자동차, 당신은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차가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황해서 차를 둘러보겠죠? 연료가 없나? 왜 이러지? 차가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연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엔진을 고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료만 더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엔진을 고쳐야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 몸으로 가져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고장 났는데도 우리는 자꾸 음식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거나 엉뚱한 처방만 내리곤 합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대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엔진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시스템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몸이 연료가 가득 차 있음에도 계속 연료를 넣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태는 아닌지, 혹은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 솔루션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바닷속 세상이 있죠. 여기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부어있는 듯한 모습이죠. 주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살 좀 빼야겠어, 어제 뭐 먹었니? 같은 애정 어린 잔소리들 말이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문제입니다. 바로 대사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할 몸이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즉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오류가 생기면서 우리는 노화를 경험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 오류의 첫 번째 주범이 바로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몸의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이미 속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니 행동 지시도 잘못 내려가겠죠.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멈추지 않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 느껴지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식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렙틴과 그렐린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위장에서 분비되며 배고파, 음식을 넣어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이 두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와 소통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렙틴이 배부르다 고 외쳐도 뇌가 듣지 못하고 그렐린이 끊임없이 배고파 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의 늪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장난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리고 우리 몸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을 수리할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렙틴이 배부르다 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 몸이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대사 재앙의 시작, 렙틴 저항성입니다.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상태가 무서운 악순환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뇌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뇌는 지금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빨리 뭘 좀 먹어 라고 비명을 지르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식욕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고장나서 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주로 고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가짜 배고픔에 빠지게 됩니다. 쏟아져 들어온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죠. 인슐린은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심화됩니다. 아까 렙틴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이 늘어나니 렙틴 신호는 더 강해지는데 뇌는 여전히 그 소리를 못 듣는 저항성은 더 견고해집니다. 뇌는 계속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우리는 또 먹고 인슐린은 또 지방을 쌓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지금 현대인들의 몸속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도미노는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극에 달하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는데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아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길을 잃은 에너지원들은 혈액 속을 떠돌며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해 피 속을 채우면 고지혈증.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을 돌며 심장에 과부하를 주면 고혈압.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가 꺼져버린 결과인 셈이죠. 많은 분이 내장 지방을 그저 보기 싫은 살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사적으로 볼 때 내장 지방은 우리 몸 구석구석, 장기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위험한 존재죠. 지금 여러분의 배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혹시 시한폭탄 하나씩 품고 계시진 않나요? 통제되지 않는 식욕 때문에 생긴 렙틴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 과정에서 넘쳐나는 잉여 에너지는 결국 간으로 달려가 지방산으로 변해버립니다. 갑자기 쏟아진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해야 하는 간은 대체 무슨 죄일까요? 지방간을 유발하고 대사를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이 위험한 흐름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이 과도한 지방산 때문에 우리 몸의 화학공장인 간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간은 원래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며 수천 가지 효소를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독소를 치우고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끊임없이 밀려드는 잉여 에너지와 지방산을 처리하느라 정작 본업은 손도 못 대고 무리가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간은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지방간이 가속화되면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간세포들이 손상과 회복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굳어버리죠. 여러분, 간이 딱딱해지는 게 무엇인가요? 네, 바로 간섬유화입니다. 이것은 간경변과 간암으로 가는 마지막 전조 증상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대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에너지 과잉입니다. 이 에너지 과잉은 우리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교란과 대사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통제 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망가진 대사 시스템의 결과는 마치 패스트푸드점의 세트 메뉴처럼 찾아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혈액에 고여있는 고혈당. 그 에너지가 지방산으로 바뀌어 혈관을 꽉 채운 고지혈증. 끈적해진 피를 돌리느라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고혈압. 이 고고고 세트 메뉴가 바로 현대인의 고질병, 대사증후군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약 따로, 고지혈증약 따로 처방받으시죠? 하지만 그 뿌리는 단 하나, 바로 혈액 내의 에너지 대사가 꼬인 것입니다. 하나씩 약으로 눌러 담는 게 아니라 근본이 되는 대사 시스템 전체를 복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대사 시스템을 다시 깨울 수 있는 4가지 루틴 중 오늘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범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초가공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입니다. 무심코 마시는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가 여러분의 인슐린을 폭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순서만 바꿔서 이 폭주를 막을 겁니다. 자,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식사법의 마법은 놀랍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나 오늘부터 탄수화물 절대 안 먹어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다 결국 뒤돌아서 떡이나 빵을 드시곤 합니다. 여러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대사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즐기자는 겁니다. 그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식이섬유, 즉 채소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과학적 변화를 들여다볼까요? 먼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의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겔 형태가 됩니다. 위장 가득 채소의 섬유질이 커다란 막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뒤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이 소화효소와 만나 분해되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게 되죠. 또한 위가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 대신 기제 배가 찼어.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대장에 도착하면 그곳에 사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때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쇄 지방산은 우리 소장 하부의 L세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치료제의 핵심 성분이 바로 GLP-1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식사 순서만 바꿔도 우리 몸속 L세포에서 이 GLP-1이 스스로 분비됩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곁들이면 소화 과정에서 L세포를 한 번 더 강력하게 자극해 GLP-1의 분비량을 극대화합니다. 값비싼 주사를 맞지 않아도 거꾸로 식사법만으로 내 몸 안에서 천연 비만 치료제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덕분에 포만감은 오래가고 식탐은 줄어드는 최적의 대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쯤이면 우리 장에는 이미 식이섬유가 형성한 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췌장도 이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인슐린을 내보낼 준비를 미리 마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의 폭주가 사라지고 안정적이고 완만한 혈당 곡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일반 식사는 혈당이 수직 상승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최적의 구간 내에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사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은 간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액상과당이 든 주스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당분은 간이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을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간이 제대로 쉬려면 우리가 잠든 시간만큼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화시킬 거리가 들어오면 간은 독소 제거도 호르몬 생성도 못한 채 지방산 처리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2시간이나 굶으라고 하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나 7시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에 파워 칵테일 한 잔을 드시면 그것으로 완벽한 12시간 단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간이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간은 쌓여있던 지방산을 꺼내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간경변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바로 과도하게 쌓인 지방산과 그로 인한 염증입니다. 공복을 유지하며 간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간에 쌓인 지방은 타오르기 시작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낮아집니다. 우리 몸이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는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사에 있어서 근육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요즘 근육은 저축보다 낫다, 혹은 근육이 연금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육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처리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곧 대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대사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는 식사 후에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배부르다, 좀 눕자 라고 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식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근력 운동을 해주면 체내에 들어온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 곧바로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내 몸을 저장하는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식후 움직임입니다. 잃어버렸던 대사 능력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죠. 환경을 바꿨다면 이제 새로운 엔진에 맞는 최고급 연료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이 공장을 힘차게 돌리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트라인에 들어있는 필수 영양소들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사 시스템을 복구해놔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공든 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코르티솔은 렙틴과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끌어올려 대사 시스템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대사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입으로 들어가는 선택.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잉여 에너지로 변해. 간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간의 해독 시간.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복 시간을 주고 해독을 돕는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하십시오. 셋째, 에너지 소각장 근육. 에너지를 태워 없애는 근육을 잘 형성하고 유지하고 계신가요? 넷째, 세포 엔진의 연료. 미토콘드리아가 멈추지 않도록 필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스템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항성이 사라지고 민감성이 살아나면 높았던 혈당과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그룹에서도 시스템이 중요하죠? 질서가 잡히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할 때 그룹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대사 시스템이 없어서 호르몬과 장기들이 각자 제멋대로 일하며 과부하가 걸렸다면 이제는 정돈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 시스템이라는 말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앞으로 만나게 될 파트너분들에게도 올바른 건강 상식과 확신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 저는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한 집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이 본래의 장소에서 본래의 기능을 알맞게 수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몸의 수많은 기관 중 가장 묵묵히 그러나 가장 고통받는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간이었습니다. 식욕 호르몬의 교란과 대사 오류로 인해 쏟아지는 과부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리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 제 일을 하지 못하고 무리가 오면 그것은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자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 본연의 업무인 해독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과 영양분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디드링크입니다. 디드링크를 단순히 간에 좋은 제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깊이를 더하셔야 합니다. 디드링크 한 포에는 실리마린, 아티초크, 그리고 브로콜리 분말 같은 십자화과 채소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특급 도움이 드립니다. 간이 본래의 능력을 잃지 않고 효소와 호르몬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디드링크 프로그램을 1년에 딱 4번, 분기별로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월, 5월, 8월, 11월. 액티브한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현대인의 대사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간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대사 복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서 설명해 드릴 캠페인의 첫 단계, 몸을 준비시키는 웜업 단계의 디드링크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뇌의 시상하부가 식욕 호르몬의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배운 GLP-1 호르몬, 기억하시나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소화를 천천히 하도록 돕는 기적의 호르몬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르몬이 나와도 뇌에 있는 수용체가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 쥐의 GLP-1 수용체 신경을 억제해 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렙틴 저항성과 비슷한 상태를 만든 것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왼쪽의 쥐를 보세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니 배고파 죽겠다 라며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 치웁니다. 반면 수용체가 정상 작동하는 오른쪽 쥐는 적당한 때에 아, 이제 배불러 하며 식사를 멈춥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대사 시스템이 무너져 소통이 단절되면 우리는 식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에서 분비된 GLP-1 신호가 뇌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환경. 이 건강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사 시스템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속 호르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식탐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인슐린 호르몬도 요동치지 않고 일정하게 분비되죠. 인슐린이 안정화되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 호르몬 역시 정상화되어 우리 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대사가 좋아진다는 것은 호르몬 신호가 정확하게 보내지고 그 신호를 뇌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적당히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대사 복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탑스위프에 담긴 귀한 원료들입니다. 주원료인 비오틴과 더불어 다양한 부원료들이 우리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배고파야 할 때 건강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기적의 호르몬,
GLP-1이 하는 역할을 탑스위프가 더욱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죠. 탑스위프의 메커니즘은 크게 4가지 핵심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활성화, 체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2단계 균형, 몸의 순환과 대사 밸런스를 맞춥니다. 3단계 장내 환경 조성, 이눌린, 효모 추출물, 서양 민들레 추출물을 통해 소장에서 GLP-1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4단계 마무리, 필수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탑스위프 한 통을 딱 한 달 드신다고 해서 수십 년간 망가진 장내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대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개월은 대사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탑스위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앞서 배운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채소, 즉 식이섬유입니다. 탑스위프에는 양질의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탑스위프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장 속에서 식이섬유가 궤를 형성하며 다음에 들어올 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가끔 하루 이틀 드시고 별 느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먹어온 몸이 단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건강한 대사란 배부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배고픔과 적당한 포만감을 조화롭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 역시 2달째부터 몸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대사 시스템 이론을 우리 비즈니스와 일상에 완벽하게 녹여낸 2026년 버전 3업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3가지 단계로 여러분의 대사를 책임집니다. 스텝 1. 웜업 디드링크, 대사 시스템 복구의 첫 단추입니다. 간을 해독하고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초 공사 단계입니다. 스텝 2. 빌드업 데일리 기초 제품, 준비가 끝났다면 대사 스위치를 본격적으로 켜야 합니다.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과 요거트, 점심 전에는 탑스위프, 식후에는 에너지를 태워주는 액티바이즈와 뮤노겐을 활용하십시오. 저녁에도 식사 전 탑스위프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단계입니다. 스텝 3. 킵업 신제품의 마법, 빌드업까지 공들여 만든 대사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게 꾸준히 지속시키는 마스터 키 단계입니다. 바로 프로스웨이프 A 플러스와 크레아틴 플러스 제품들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호르몬의 조화, 간의 기능, 그리고 뇌와 소장이 GLP-1 신호를 주고받는 메커니즘까지 이해했죠. 하지만 이해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장난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여 다시는 예전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이 3업 캠페인과 신제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수리하고 새롭게 태어난 엔진으로 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